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때문에 12월 20일 이후에 수급비가 갑자기 끊기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중단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매년 12월은 정부에서 수급자 자격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12월 20일 전후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달부터 수급비가 중단됩니다. 그것도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의심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거나 보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본인 계좌가 불편해서 딸 계좌로 용돈을 받으셨습니다. 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딸 계좌에 매달 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건 딸의 숨은 소득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급비가 전액 중단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중고거래를 하시면서 본인 계좌가 불편하다고 친구 계좌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이건 소득은닉이다 라고 판정이 났고 부정수급 의심을 받으면서 수급비가 중단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정부는 모든 수급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다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 계좌에 큰 돈이 들어가고 나오면 이 사람이 소득을 숨기고 있구나, 우회적으로 돈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모든 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친구, 형제자매 계좌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가 평생 수급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고거래나 부업을 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곳에서 물건을 팔고 계십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집에 있는 옷과 가전제품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 동안 30만 원을 버셨어요. 그런데 정부 조사에서 이건 사업소득이다 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급비가 전액 중단되었고 지난 3개월치를 다시 반환하라는 명령까지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새벽에 폐지를 주워서 파셨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고물상 주인이 현금으로 주셨는데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하시자마자 적발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의 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중고거래든 폐지줍기든 무엇이든 돈을 벌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있네? 그럼 수급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겠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돈은 다 기록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나중에 입금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하세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세요. 허락을 받고 나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절대로 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큰 돈을 입금받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정수남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 쓰라고 받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정부 조사에서 이건 정기적인 지원금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추석에 자녀들한테 각각 30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총 9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었어요. 1년에 한 번인데 뭐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부는 이것도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정부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입금을 소득으로 봅니다. 자녀가 보낸 돈은 부양비, 친척이 보낸 돈은 증여, 친구가 빌려준 돈도 소득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입금 받으실 때,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받으실 때, 설명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자녀가 보내는 돈을 아예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생필품으로 받으세요. 돈 대신 쌀, 반찬, 옷 같은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현물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병원비는 직접 납부하게 하세요. 계좌로 받지 마시고 자녀가 병원에 직접 입금하게 하세요. 세 번째, 소액으로 나눠서 받으세요. 한 번에 큰 돈보다는 월 10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받으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송기철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가 잠깐만 계좌 좀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수급비가 중단되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말자 할머니는 이웃이 내 계좌가 막혔는데 내 계좌로 좀 받아달라고 해서 200만 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공범으로 조사받았고 수급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왜 이게 제일 위험할까요? 첫째, 범죄에 연루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돈 세탁 등에 이용됩니다. 나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일반 위반은 일시 중단이지만 범죄 연루는 평생 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은 기본이고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계좌를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돈 받아주기만 하면 돼도 절대 안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 변경 받는 행동입니다. 윤석한 할아버지는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하셨습니다. 농사일 하려면 차가 필요해서라고 하셨지만 정부는 재산이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배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할머니 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싸다며 차량 명의를 할머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타는 차였지만 정부는 할머니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차량이 문제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은 고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100이랑 16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만 허용됩니다. 그 이상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명의만 본인 이름이어도 재산입니다. 명심하세요. 차를 사시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녀 차량 명의를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세금 아끼려고는 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계좌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고거래나 부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큰돈 입금을 조심하세요. 가족 지원금도 위험합니다.
네 번째, 계좌 대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 구매나 명의 변경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12월 2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즉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결 방법을 상의하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담당자 연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비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만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급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12월 20일 무사히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